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말 동안 미국-이란 전쟁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와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확률적으로는 시장이 큰 쇼크 없이 보합 흐름으로 지나갈 거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확률인 거고 추가적인 악재가 더해지면서 저희의 예상치보다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셨던 거에 비해서 시장은 역시나 큰 충격 없이 주말 동안 나온 악재들을 잘 소화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를 구상해놔야겠죠. 제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은지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리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은 섹터와 주요 종목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이번 주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훌륭한 바탕이 될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모든 정보 다 얻어가셔서 좋은 기회에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 관련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감정을 다 빼고 그냥 놓여진 사실만 보고 판단하면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미국 이란 전쟁은 실제로 물리적인 다툼을 하다가 휴전을 하자고 합의가 된 순간부터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싸우는 와중에는 어디까지 일이 커질지 알 수 없어도요. 한 차례 진정이 되고 나면 이 싸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뭘 잃었는지도 보이고 더 싸우는 것과 멈추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가도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더 이어지는 게 미국에도 이란에도 서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미국은 이란을 여기서 더 패가지고 유가 폭등을 장기화시키게 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가해자가 됩니다. 자국 경제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커졌죠. 이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이상 타격을 입으면 나라의 존망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고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양측에 남은 카드는 사실 미국은 너 진짜 더 때린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밖에 없고 이란은 우리 원하는 거 들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니까 맘대로 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뭘 행동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뭔가 돌발 행동을 더하면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구실을 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부담스러운 건 미국이고요. 이걸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슬슬 이제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미국 너무한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이렇게 얄미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만 봤을 땐 전쟁은 결국 휴전 및 종전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때까지 있을 노이즈도 횡보 구간을 연장시키는 정도일 뿐이지 하락 전환시킬 정도의 힘은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만 전쟁 그 자체만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무리됐는데 다우, S&P 500은 약세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때가 협상 이벤트를 하루 앞둔 날이었잖아요. 토요일부터 협상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나스닥이 상승 마감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려 심리가 훨씬 컸어요. 당시에 나왔던 소식들이 협상의 구체적인 의제도 안 정해졌다. 이번 만남은 탐색전으로 끝날 것이다. 심지어 다시 맞붙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는 연극이다. 대체로 다 비관론이었습니다. 근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급등을 하면서 기존 AI 섹터 주도주의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한 거예요. 매크로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술주에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 후에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애초에 사실 우려됐던 비관론보다는 양호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협상이 타결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회담 과정에서 일부 핵심 사안에는 합의가 도달했다라는 언급도 나왔어요. 양측 모두 완고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보할 건 양보를 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로써 어쨌든 확전을 둘 다 원하지 않고 있는 스탠스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회담 끝나자마자 양국 간의 대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채널을 열어두겠다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죠. 양측의 의견이 파키스탄을 거치면서 잘 순화가 되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윤곽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의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빠질 땐 덜 빠지고 이런 변동성 장세를 감안해서라도 오를 땐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상대 강도가 강한 섹터와 종목을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시장만 정상적이었다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명분이 충분한데 아직 제대로 출발하지 못한 종목도 그 중에서도 지수 하락으로 인해 조정을 받을 때 낙폭이 적게 나오면서 지지 매수세를 확인시켜준 종목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AI 반도체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지수와 함께 눌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갭을 크게 떨구면서 하락했다가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이 협상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것과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오늘 발표된 이 4월 초순,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불씨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2.5%가 폭증하면서 85억 7,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어요. 이로써 이제 메모리 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뜬구름 잡는 예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로 증명이 되면서 극적인 반등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이때를 시작으로 증시는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제가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하우스 업체예요.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요. 일단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팹리스, 요거는 설계자 역할입니다. 뭐 이러이러한 기능의 AI 칩을 만들어 달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파운드리는 생산자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실제로 반도체 칩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 세미파이브가 담당하는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회사의 아이디어를 생산자가 만들기 쉽게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뭐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일부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독점하는 그림이었는데 뭐 엔비디아라든지, 근데 요즘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전용 칩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추세죠. 그러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도면을 최적화해주는 세미파이브의 몸값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이 제대로 붙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도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지만 일단 좋은 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장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나온 움직임들을 보면 위아래 폭이 엄청 크지는 않죠. 옆으로 늘어지는 형태의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를 형성하는 종목이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별다른 신호 없이 횡보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장일 가장 거래가 많이 된 날에 이 중간 지점, 여기 저항 맞았던 곳을 깨고 상승 1파로 카운팅할 수 있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상승 1파의 고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고점이 확인되는 거는 최고치를 찍고 조정이 30% 정도 나오면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확인된 상태에서 눌림을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음 전환점을 맞이한 종목인데다 보통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이 상장일 고가 42,200원 부근 세미파이브 기준으로 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주요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근데 상승 1파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고점까지의 거리가 되게 가깝죠. 그래서 초입이니까 사실 여기가 돌파될 때 1차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베스트였고,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 그러니까 지지 자리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 여러 번 분할해서 쉴 때마다 모아가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위치 자체가 이제 막 출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잡을 때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상당으로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단점은 이제 뭐 사람으로 치자면 얘가 이제 상장이 작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어떤 애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이전에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돌파하면 쭉 가는 앤지, 눌림으로 접근하는 게 확률이 높은 앤지, 뭐 돌파가 나은지 한마디로 뭐 종목의 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환점을 처음 맞이한 지금 초입에 접근해 볼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인데요.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잘 버텨준다고 할까요? 일단 에코프로로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2차 전지가 자, 에코프로가 여기까지만 해도 초강세 흐름이었어요. 2월 달까지. 그리고 나서 LNF로 이 대장 흐름이 넘어갔다가 2월 이후로 2월 말부터 4월까지는 4월 초까지는 그리고 나서 또 삼성 SDI로 넘어가서 가장 최근에는 강하게 움직였던 게 삼성 SDI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주요 종목들 가운데 가장 상대 강도가 최근에 강해요. 제일 덜 눌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느껴집니다. 지지와 저항 자리도 되게 알기 쉽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바닥에서 여기 첫 번째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갔을 때도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저항받았던 지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자리가 또 지지로 바뀌는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이 하락 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간까지 왔습니다. 차트 확률로만 따지면은 이제 여기서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확실히 저항을 벗겨내고 5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2차 전지가 그룹으로 상승하면서 삼성 SDI가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요즘 판매되는 차량 4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업황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고 ESS 모멘텀 또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올해 쭉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회를 노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찐 선도주로 움직이는 게 삼성 SDI냐, LNF냐, 에코프로냐, 누가 주연으로 움직일 거냐, 원톱 주연으로 갈 거냐, 투톱 주연으로 갈 거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방산입니다. 방산은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대다수의 관점은 전쟁 협상 타결되면 방산주는 재료 소멸돼서 빠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확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전쟁은 역설적으로 확실히 방산 기업들한테는 무기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최근 소식을 보면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의 조기 인도를 타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달라 계획보다. 그리고 UAE 역시 추가 요격 미사일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전쟁을 주변국들이 지켜봤을 때 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될 인프라가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교전이 멈추더라도 자국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은 절대로 취소할 리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도입 일정을 이렇게 막 앞당긴다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제 냉전 종식 이후,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전 세계는 이제 국방비를 줄이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평화 배당금 시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일명 트럼프 리스크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 대비 2%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을 거쳐가지고 뭐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자체 무장을 강화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국가 예산 구조 자체가 국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RFHIC나 RF 시스템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추세에 편승해 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이죠. 통신도 여전히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 대장을 바꿔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실 만한 종목은 기산텔레콤, KMW, 오이솔루션, 파이버프로, 솔리드, RFHIC, RF 시스템즈까지 말씀을 드렸죠. 얘네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중에서 실제로 기산텔레콤이 보시면 오늘 기산텔레콤 상한가 갔고요. RF 시스템즈도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주도주다라고 특정 지을 만한 종목은 대한광통신이고요. 오늘 요게 21,300원까지 대한광통신 슈팅 나왔는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멤버십 분들에게 3월 11일에 탑픽 종목으로 자세하게 차트 관점까지 해서
눌림목 시점으로 공유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유 시점 대비해서는 자, 3월 11일부터 비교해보면 이후에 눌림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이날 종가보다 더 낮은 금액대에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요. 지금 21,300원이면 뭐 3배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산주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설명을 못 드린 게 탑픽이 있는데요. 그거는 또 최근에 membership 분들한테 차트 분석이랑 함께 공유를 드려놔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꽤 많이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수익 목표를 달성한 종목들이 계속 나왔고요. 또 베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후에 제가 제시한 매수 타점이 나오면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네프콘 콘텐츠에 소개가 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어필에 제가 힘을 평소에 많이 안 싣는 게, 물론 담백하게 말씀드려도 너무 많은 분들이 멋진 학구열을 갖고 찾아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트레이딩 실력이 늘어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실 때도 배우신 것들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종목이 간 걸로 유난 떨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묵묵히 좋은 서비스를 해나가면 어차피 증명될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시장이 저의 예측대로 앞으로 움직일 경우 지금 아직 움직이기 전에 제가 드리는 정보를 선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먹을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상승뷰가 다 그려지고 남들 수익 내서 잔치하고 있을 때 나도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는 전형적인 개미 심리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한 사이클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한 번씩 네프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네프콘 멤버십 서비스 둘러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거니까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제가 무료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 관련한 주요 소식들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고, 오전에는 단타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종목 관점 공유도 드리고 있어요. 이 무료방 링크도 함께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